선배, 저는 선배와 동업할 생각이 없어요. 은호의 단호한 거절에 지혁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동업 제안서를 내밀며 열심히 설명했는데 은호는 처음부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어. 지혁은 노트북을 켜서 자신이 밤새 준비한 사업 계획을 보여줬어요. 시장 분석부터 투자 계획, 예상 수익까지 모든 걸 세세하게 정리해놨었거든요. 선배 혼자 하세요. 저는 지금 방식이 편해요. 편하다고? 은호야, 넌 지금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 동네 카페 인테리어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혁의 말에 은호는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선배, 제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더 큰 프로젝트를 해봐야. 선배는 항상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잖아요.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거였죠. 지혁은 은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은호야, 나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 저를 위한다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지혁은 은호가 왜 이렇게 완고하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은호는 지혁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거든요. 은호야, 넌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봐. 감정적이라고요? 선배야말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지혁은 억울한 마음에 카페를 나가버렸고 은호는 혼자 남아서 화를 사겼어요. 그날 저녁 은호는 성재와 약속이 있었어요. 지혁과의 불쾌한 일을 잊고 싶어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성재는 은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호 후배, 오늘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성재 선배. 저도 오늘 기분 전환하고 싶었거든요. 성재는 은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은호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성재 선배, 항상 이렇게 좋은 곳만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은호 후배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았죠? 성재의 배려 깊은 말에 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혁과는 달리 성재는 항상 자신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강변을 걸으며 여유로운 산책을 했어요. 성재는 은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재 선배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은호 후배와 있으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사격장에도 들렀어요. 은호는 처음 해보는 사격에 어색해했지만 성재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와, 명중했어요. 성재 선배 덕분이에요. 은호 후배가 집중력이 좋으셔서 그래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영화도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며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호는 지혁과의 불쾌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성재 선배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은호 후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한편 지혁은 집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호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왜 은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혁은 은호가 참석하는 자재 전시회에 나타났어요.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은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온 거였죠. 은호야, 여기서 만나네. 선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나도 자재 공부 좀 하려고. 혹시 같이 둘러봐도 될까? 은호는 지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전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지혁은 진짜로 자재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은호가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이 타일의 내구성은 어떤가요? 습도에 강한 소재를 찾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지혁의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은호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지혁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선배,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응,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어서. 어제는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지혁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은호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업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시회를 다 보고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호야, 어제 성재랑 데이트했다면서? 선배가 그걸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성재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지혁은 성재와 은호의 관계가 신경 쓰였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은호도 지혁의 질투심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한편 이수빈은 성재에게 또다시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성재 오빠, 저 정말 진심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재는 이수빈의 끈질긴 구애에 곤란해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수빈아, 사실 나는 결혼한 적 있어. 이수빈은 성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요? 그럼 지금은? 이혼했어. 그래서 내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거야. 이수빈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혼남은 제 인생의 선택 대상이 아니에요. 이수빈은 결국 성재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이혼남과는 사귈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성재는 이수빈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니까요. 한편 지환은 다시 박영나의 보디가드로 일하게 됐어요. 이전의 오해가 풀리면서 영나도 지환을 신뢰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지환은 영나가 웹툰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영나는 당황하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지환 씨, 이건 웹툰 그리시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엄마는 모르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지환은 영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영나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견했거든요. 영나 씨의 꿈을 응원할게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영나는 지환의 말에 고마워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다정이 지역의 캐리어가 사라진 걸 발견한 거예요. 지환아, 형 캐리어가 없어졌는데 혹시 알고 있니? 지환은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형이 집에 돌아온 사실을 숨기라고 했는데 이제 들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뭐야? 혹시 지혁이가 돌아온 거야? 김다정의 예리한 추궁에 지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형이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김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계셨어요. 김다정은 화가 났어요.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 김다정은 바로 따졌어요. 여보, 지혁이가 돌아온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아내의 화난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다정아, 그건 33년을 부부로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도 숨기는 거예요?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준비요? 자식이 집에 돌아온 게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이상철은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자신도 지혁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서운했거든요. 다정아, 지혁이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면 다예요?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다정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큰아들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이상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지혁이 그 녀석이 결혼식에서 도망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도 태연하게 지내고 있어. 여보, 33년 동안 그 녀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보답을 받아야 하나?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역에 대한 실망감이 한계에 달한 거였죠. 김다정은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더욱 복잡해졌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 이제는 정말 지혁이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이상철의 단호한 말에 김다정은 불안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한편 은호는 고성희를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친어머니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된 거였죠.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은호야? 은호는 지역과의 갈등, 가족 문제, 사업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고성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은호야, 내가 너무 혼자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동생도 어른이잖아. 고성희의 조언에 은호는 위로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우연히 헌팅 포차에서 일하는 지강호를 발견했어요. 동생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정순이가 멀리서 지강호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은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은호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지역은 은호가 자신을 찾아온 걸 보고 놀랐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선배. 동업 제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은 은호의 말에 기뻤어요. 드디어 은호가 마음을 열어준 거였거든요. 정말? 진심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역은 은호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 함께 큰 일을 만들어보자. 은호는 지역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이 동업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성재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역과 은호의 동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철과 지역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모든 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죠. 은호의 단호한 거절부터 결국 동업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지역과 은호의 격한 말다툼과 화해 과정, 성재와의 달콤한 데이트로 기분 전환하는 은호, 이상철과 김다정의 부부. 갈등 폭발, 지강호를 지켜보며 우는 정순이의 모습에 각성하는 은호. 지역과 은호의 본격적인 동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로맨스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상철과 지역의 아버지 마이너스 아들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 같아요.